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수업이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베이직 소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수업들 있잖아요. 뭐 소프트웨어적 사고나 아니면은 뭐 있죠? 뭐 객체 지향 모시기 뭐 이런 거나 그런 프로그래밍 수업 하면서 이미 정렬 알고리즘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 3개를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아마도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맨날 이 얘기 하는데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소팅 문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베이직 알고리즘들 3개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입니다.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 인설션 소트 이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한번 미리 조사를 해볼까요?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 인설션 소트 3개 다 알고 있다 하는 사람 혹시? 다 알고 있다.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다. 모르는 게 있다. 4명? 5명? 5명밖에 없어요? 6명? 네. 오늘 수업 안 해도 되나?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알고리즘이 3학년 수업인데 이제 베이직 소팅 알고리즘들은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그 다음에 머지 소트, 퀵 소트 뭐 이런 거 나가기 전에 약간 워밍업 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좀 다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 속도를 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소팅 우리말로 하면 정렬인데 뭐 정렬 여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배열 안에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이 그 무작위 순서대로 들어있는 상황에서 얘를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같은 정해진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는 정렬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 알고리즘은 그러면 여러 배열이 주어졌을 때 이 정렬 알고리즘을 거치게 되면은 이 배열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뭐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뭐 숫자가 아닐 수도 있죠. 문자열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뭐 알파벳 순이든 아니면 어떤 정해져 있는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워낙 많이 사용해서 이게 뭐 소팅 알고리즘이 어디에 사용되니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늘상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카드 게임 해도 정렬하시잖아요. 그죠? 카드 게임 해도 카드 정리할 때 이렇게 그 다이아 카드끼리 모아놓고 스페이드 카드끼리 모아놓고 숫자 1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정렬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낙 많이 사용하는 문제다. 워낙 많이 적용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알고리즘 수업에서 이제 정렬 알고리즘들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강의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오늘 얘기할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이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들은 평균 시간 복잡도가 이제 세타 n 제곱인 알고리즘들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세타로 안 쓰고 오로도 많이 쓰긴 하는데 아무튼 세타의 n 제곱인 알고리즘들을 살펴볼 거예요. 걔네들이 바로 셀렉션 소트, 인설션 소트, 버블 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가 맞나? 오늘 월요일이죠? 네, 내일 모레 수업에서는 그 평균 시간 복잡도가 세타 n 로그 n인 알고리즘들 2개를 살펴볼 거예요. 머지 소트 알고리즘이랑 퀵 소트 알고리즘 2개 살펴볼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힙 소트 뭐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특수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6개의 알고리즘은 비교 기반한 정렬 알고리즘이거든요. 이제 어떤 아이템이랑 어떤 아이템을 이제 크기를 비교를 한 다음에 뭐 값을 옮기던지 말던지 하는 약간 그 연산에 기본해서 동작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인데 그것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정렬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기 적혀 있는 레딕스 소트랑 카운팅 소트가 있는데 이 정렬 알고리즘들은 세타의 그러니까 사실 좀 깊게 가면은 결국 얘도 n로그 n이긴 하지만 어쨌든 특수한 상황에서는 세타의 n에 동작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에요. 굉장히 빨리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도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요 3가지 알고리즘, 기본적인 정렬 3가지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알고리즘 전체적인 수업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거 맞겠죠? 가장 난이도가 낮은 그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정렬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정렬 알고리즘은 버블 소트입니다. 버블 소트. 버블 소트는 이제 뭐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제일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배열이 있으면은 제일 앞에서부터 두 개씩 비교해 가면서 더 큰 애를 뒤로 계속 밀어 보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맞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배열이 주어지면은 앞에서부터 두 개씩 비교를 해 갑니다. 처음에 요거 앞에 3, 4를 비교를 했더니, 그러니까 목적은 가장 큰 값을 맨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 4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4가 더 크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4, 6을 이 순서대로 쭉 보는 거예요. 4, 6을 본 다음에 둘 중에 6이 더 크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 2를 살펴봤더니 이번에는 그 2가 6보다 작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큰 애를 뒤로 보내고 싶은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값을 스왑을 해줍니다. 6이랑 2의 위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6이랑 7 비교해서 이번에는 7이 더 크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7이랑 1 비교해 봤더니 1이 7보다 작네? 그러면은 또 위치 바꿔주고, 그죠? 이 위치 바꿔주고, 그 다음에 7이랑 5 비교해서 그러니까 5가 더 작으니까 이것도 자리를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7이랑 8 비교해서 이번에는 8이 더 크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 맨 뒤에는 이 배열에 존재하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기서 한번 쭉 두 개씩 밀어가지고 8을 여기다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두 개씩 본 다음에 이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인 7을 맨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두 개씩 보면서 남아있는 값들 중에 제일 큰 값인 6을 보내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정렬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버블 소트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죠? 혹시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그 유레카 프로젝트라고 어떤 수업을 하나 맡았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지 않지만 이제 거기에서 실습하려고 뭐 프로그램 하나를 만든 게 있어요. 이게 맞나? 오케이. 카드 게임. 아니네. 잠깐만요. 로그인 해야 되네. 넘어갑시다.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을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버블 소트입니다. 그죠? 이 버블 소트에 뭐 수도코드가 아니에요. 그냥 파이썬으로 작성한 코드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코드도 읽어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버블 소트고요. 배열이 주어지면은 그 배열의 전체 길이를 n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제 조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i는 거꾸로 하면서 이제 j는 이제 앞에서부터 쭉 그 두 개씩 비교하면서 맨 뒤로 미루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맨 뒤에 그 바로 전 거 보면서 계속 뒤로 미루는 그런 과정이에요.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과정을 그냥 코드로 작성한 겁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코드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서의 이제 기본 연산수를 세볼 건데, 여기서 기본 연산수는 흔히 이제 정렬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많이 살펴보는 기본 연산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값을 위치를 바꾸는 수압 연산. 요 코드 하나가 이제 수압 연산인 거죠. 그리고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이제 비교 연산. 비교 연산은 요거. 어떤 두 값을 비교하는 이런 연산. 이 연산들이 그러니까 몇 번 발생하는가를 이제 보통 세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를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버블 소트의 그 수압 연산과
비교 연산, 베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베스트 케이스가 언제죠? 그죠? 이미 정렬이 다 돼 있을 때. 이미 정렬이 돼 있으면은 계속 비교를 해봐, 아무리 비교를 해도 뒤에 있는 게 항상 크잖아요. 그럼 수합은 전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비교 연산은 그게 뭐 정렬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어쨌든 계속 한번 쭉 스캔하고 그 다음에 쭉 스캔하고 이렇게 계속 스캔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연산은 여전히 n제곱만큼 시간이 걸린다. 월스트 케이스의 비교 연산 수도 마찬가지죠. 에버리지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을 때건 슬플 때, 아니 좋을 때건 안 좋을 때건 항상 이제 그 n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 수압 연산은 어때요? 수압 연산은 월스트 케이스일 때는 n제곱인 거 이해되시나요? 비교할 때마다 계속 수압되는 경우, 보통 이제 반대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되겠죠. 거꾸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월스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에버리지 케이스도 수압 연산이 n제곱만큼 발생을 하는데, 요거는 그 평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 그 수압 연산이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이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결국에는 2분의 n 제곱만큼 그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횟수만큼. 그렇기 때문에 세타의 n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거는 그냥 뭐 한번 궁금하시면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압 연산이랑 컴패리전 연산, 그러니까 비교 연산을 다 합쳐서 시간 복잡도가 이런 식으로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 언제나 n 제곱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여기 버블 소트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그냥 앞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셀렉션 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소트. 셀렉션 소트는 그거죠. 이제 전체 아이템들 중에서, 전체 카드들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쭉 찾아요. 스캔해서. 그럼 걔를 맨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카드가 주어지면은 여기서 쭉 스캔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여기 있네? 얘가 제일 작네? 그럼 이제 얘랑 얘 값을 두 개를 수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작은 값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쭉 스캔해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보니까 얘가 제일 작네? 그럼 이제 얘랑 이 4랑 위치를 또 바꾸는 거예요. 얘가 제일 작은 게 아니잖아. 네. 교환했다는 얘기였구나. 여기 제일 작은 게 2니까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2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2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 3을 찾은 다음에 걔랑 얘 위치를 바꾸고, 요걸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셀렉션 소트입니다. 요약하자면은 정렬되어 있지 않은 영역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은 다음에 걔를 맨 앞으로 보낸다. 됐죠? 요게 셀렉션 소트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렬될 것 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것도 코드로 작성을 해보면은 뭐 버블 소트보다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 구현을 한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버블 소트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 연산의 수는 베스트, 월스트, 에버리지 케이스일 때 항상 n제곱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요거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은 여기서 처음에 그 얘랑 얘랑 비교하고, 이 중에 더 작은 애가 있으면은 작은 애랑 얘랑 비교하고, 작은 애랑 얘랑 비교하고, 또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랑 얘랑 비교하고, 얘랑 얘랑 비교하고, 얘랑 얘랑 비교하고, 얘랑 얘랑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비교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정해지고 나서도 여기에서도 또 어쨌든 두 개씩 그 다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n번 반복하니까 결국에는 그 뭐 n제곱 나누기 이만큼의, 대략적으로 n제곱 나누기 이만큼의 연산량, 그 비교 연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맞죠? 이거는 뭐 베스트 케이스건 월스트 케이스건 에버리지 케이스건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으면은 그거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해주세요. 아시겠죠? 맞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수압 연산을 살펴보면은 베스트 케이스일 때는 언제가 또 베스트 케이스죠, 여러분들? 항상 제일 작은 값이 맨 앞에 있을 때. 여기서
지금 스왑이 언제 발생하냐면은 여기서 쭉 찾은 다음에 제일 작은 값이랑 맨 앞에 있는 애를 이렇게 스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쭉 찾아봤더니 제일 작은 값이 맨 앞에 이미 있으면은 스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언제죠? 모두 다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수압 연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수압 연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월스트 케이스일 때는 이 수압 연산이 버블 정렬에서는, 그러니까 버블 소트에서는 n 제곱만큼 발생을 했는데 이 셀렉션 소트에서는 n만큼만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죠? 여기 지금 쭉 비교를 한 다음에 제일 작은 값을 맨 앞으로 보내기만 하잖아요. 이때만 수압 연산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이렇게 하나씩 채울 때만 비교 연산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에는 세타의 n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에버리지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경우를 다 가정을 해서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본 다음에 걔네들을 평균 내면은 이 값이 나오는데 그때 대충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n 정도로 수압 연산이 발생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약간 맞자 저랬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급하게 들릴지 몰라도 좀 한번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여기 뭐 알고 계신 분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아닌가? 제가 떠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건가? 아닙니다. 네. 네, 이게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인설션 소트 알고리즘입니다. 인설션 소트 알고리즘. 인설션 소트 알고리즘이 이제 이 세 개의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세 개, 셀렉션, 인설션, 버블 소트 세 개 중에서는 인설션 소트 알고리즘이 좀 셋 중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버블 소트랑 셀렉션 소트도 직관적인데 인설션 소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정렬된 영역을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처음에는 3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카드를 무시하면 어쨌든 얘 하나는 정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씩 늘려갑니다. 처음에는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2로 늘려가려고 봤더니 2까지 늘려가려고 봤더니 지금 2는 얘가 위치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3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씩 비교를 해가면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3, 4, 6이 한 칸씩 뒤로 밀리게 되고 2가 맨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까지 정렬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까지 또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요 1의 위치를 찾으려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7보다 작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또 6보다 작고 4보다 작고 3보다 작고 2보다 작으니까 결국 1이 맨 앞으로 오고 나머지 애들이 다 한 칸씩 뒤로 밀리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 5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7까지 정렬이 됐는데 이제 5를 정렬을 하려고 봤을 때 5랑 7 비교해서 5가 7보다 작으니까 이제 5, 7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고요. 그죠? 여기 7, 5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도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5가 6보다 작네? 그럼 이제 5, 6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또 비교해봤더니 이번에는 5가 4보다 크네? 그럼 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가 여기로 들어오고 6이랑 7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인설션 소트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정렬되어 있는 영역과 정렬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정렬되어 있지 않은 영역의 맨 앞에 있는 값을 정렬되어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됐죠? 네. 네, 이것도 이 코드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빨리 얘기를 하고 있나? 거의 끝나가는데 네, 아무튼 이것도 한번 이제 복잡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압 연산이 베스트 케이스일 때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거는 어때요? 바로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값들이 쭉 다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 인덱스만 계속 늘려가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거의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압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압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비교 연산은 n번만 발생해요. 이거 맞나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 여기까지 정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넣으려고 비교를 해봤더니 얘는 얘보다 크네? 그럼 그 다음 또 넘어가죠. 또 넘어가서 얘도 비교해 봤더니 3이 2보다 크네? 넘어가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스캔하면서 한 번씩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케이스인 경우에 비교 연산의 횟수도 세타의 n만큼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데 셀렉션 소트도 그렇고 버블 소트도 그렇고 베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도 비교 연산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세타의 n 제곱만큼 연산이 발생을 하거든요. 버블 소트도 그렇고 셀렉션 소트도 세타의 n 제곱만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인설션 소트는 베스트 케이스인 경우에 세타의 n만 연산을 하게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인설션 소트는 좀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얼추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알고리즘보다 가장 빨리 동작을 해요. 이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알고리즘, 소팅 알고리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쉘 소트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자료구조 수업할 때는 이 쉘 소트도 수업에서 다루긴 했었는데 여기서는 다루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아무튼 있습니다. 근데 이 쉘 소트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냐면은 인설션 소트가 대략적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러프하게 쭉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정렬을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또 한 번 러프하게 정렬을 해요. 그 세밀한 정도를 점점점 좁혀가면서 계속 정렬을 해가는 거예요. 뭘로? 인설션 소트로. 그럼 처음에는 몇 개가 없으니까 인설션 소트로 정렬하는 게 빠를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값이 많아지더라도 대략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동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거 영상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거 녹화가 잘 되고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걸 보면 되겠다. 이게 물론 이제 어떻게 정확한 동작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모르시니까 이게 좀 어설프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나네. 네. 이게 뭔가 범위를 이렇게 두고 쭉 스캔하면서 인설션 소트를 사용해서 정렬을 하고 범위를 좀 줄여서 정렬하고 더 줄여서 정렬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요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물론 이제 퀵소트나 머지소트나 다른 소팅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이라서 이제 이게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는데, 근데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인설션 소트가 베스트 케이스일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한다는 그 특징을 활용을 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소팅 알고리즘 제가 예전부터 되게 좋아하는 영상 하나가 있는데 이거였나? 네. 요게 되게 15개의 알고리즘들을 6분 동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이렇게 어지럽게 있는 애들이 정렬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져요. 지금 인설션 소트로 정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소리도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ASMR 아닌가요? 아닌가? 네. 아무튼 이런 영상이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즐겨보세요. 네. 네. 벌써 11년 된 영상이라고 하네요. 제가 석사과정 때인가 박사과정 때인가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베스트 케이스일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그리고 워스트 케이스일 때는 뭐 다른 기본 정렬 알고리즘이랑 마찬가지로 수압 연산, 비교 연산 모두 다 이제 n제곱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이제 최악의 경우가 언제죠? 반대로 정렬돼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정렬돼 있을 때 이제 맨 앞에까지 계속 보내야 되는 경우 있죠. 여기 있는 애를 계속, 여기도 보면 2를 맨 앞으로 보냈잖아요. 여기서 계속 맨 앞으로 보내야 하는 요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이제 인서션 소트의 그 최악의 상황인데, 월스트 케이스인데, 그 월스트 케이스는 이제 반대로 정렬되어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케이스는 또 모든 경우를 다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되는데, 그때도 뭐 대충 뭐 n제곱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굳이 증명을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복잡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비교 연산의 경우에는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 인서션 소트 이 세 가지 그 알고리즘이 베스트, 월스트, 에버리지 케이스일 때 전부 다 n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 오로지 인서션 소트만 세타의 n만큼 시간이 걸린다. 요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압 연산의 경우에는 그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 그 인서션 소트 모두 다 베스트 케이스일 때는 0만큼 한 번도 발생하지 않지만 한 번도 발생하지 않고 셀렉션 소트의 경우에는 월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 모두 다 수압 연산은 가장 적게 발생을 한다. 세타의 n만큼 발생을 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인서션 소트만 베스트 케이스일 때 세타의 n이 나온다. 그러니까 컴패리전이랑 수압 둘이 합쳤을 때. 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이른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 요거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로그인을 하지 말고 찾아볼까? 유저. 좋아, 여기 있다. 저희 연구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들어오셔서 스타 하나씩 눌러주세요. 네. 카드 게임 탑 K 카드 게임이라고 써놨구나. kmudmlab.github.io 탑 K 언더스코어 카드 게임. 이거구나. 네, 요거에 제가 또 뭐 바꿨는데 프리덤. 네, 요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한번 써보세요. 여기 카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2개 누르면은 둘 중에 어떤 카드가 더 큰 카드인지 알려주거든요. 요거 한번 시간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이제 두 개 눌렀을 때 자리를 바꿀 거면은 확인 아니면 취소 누르면 되거든요. 요걸 한번 버블 정렬 해볼까요? 버블 정렬 2개 눌러서 뒤에 게 크니까 넘어가고, 또 얘랑 비교해서 앞에 게 크니까 수압, 그죠? 요거 2개 눌러서 이제 앞에 게 크니까 또 수압하고 이렇게 수압하고 버블 정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이제 제일 큰 값이 여기 있겠죠? 2번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까져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우리 시간 많은데 뭐. 네. 네, 이렇게 지금 과정이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고. 네. 제가 혹시 답답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세요. 네. 네, 이렇게 2개 비교해서, 이렇게 2개 비교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2개 비교해서,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 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누르면은 다 정렬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카드가 막 섞여 있었는데 버블 정렬로 정렬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른데? 셀렉션 소트 한번 할까요? 셀렉션 소트를 할 거면은 이제 그 가장 작은 애를 찾아야 돼요, 그죠? 이 두 개 비교해봤더니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더 작네, 그죠? 얘랑 비교해보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작고, 얘랑 비교했더니 맨 앞에 있는 게 작고, 얘랑 비교했더니 맨 앞에 있는 게 작고, 얘랑 뭐야? 맨 앞에 있는 게 제일 작은가 본데? 그렇네요. 그럼 얘가 맨 앞에 있는 게 작으니까 수압은 발생하지 않고 얘가 제일 작은 애가 되는 거고, 또 이것도 비교해보니까 이거 뭐야? 정렬되어 있는 건가? 뭐지?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베스트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아니네. 네, 이렇게 수압하고 이제 얘를 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셀렉션 소트.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더 작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얘가 제일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꾸고 까고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인서션 소트도 하시죠, 뭐. 네. 개수가 너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처음에 하나를 까두고, 그죠? 그러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얘랑 비교해봤더니 지금 얘가 더 작으니까 수압 하고 얘를 깝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얘랑 비교해서 얘가 더 작네? 그럼 수압하고 또 얘랑 비교해서 이번에는 얘가 더 작네? 그럼 멈춰. 그리고 얘를 깝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네. 다시. 네,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네요. 네. 인공지능이 이래서 문제가 있어요. 네. 기계가 해야 된다. 정확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네. 잠깐만. 얘를 먼저 까야죠. 먼저 까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가 더 작으니까 수압하고 까고,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비교하고 얘가 더 작았으니까 한 번 더 비교하고 얘를 까고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더 작네 옮기고 얘랑 비교해서 더 작네 옮기고 얘랑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니까 이제 멈춰. 맞죠? 또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더 작다.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죠. 뭐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막 누르기 전에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왜 안 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네, 어떻게든 성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네, 앞으로 당기고 까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큰 거니까 안 옮기죠. 맞죠? 네. 이제 쫄리네. 이렇게 비교해서 더 작으니까 옮기고 얘가 더 작으니까 옮기고 해서 더 작으니까 이제 옮기고 까고 얘가 더 작으니까 옮기고 얘가 0인가 보네요. 더 작으니까 옮기고 얘가 더 작으니까 옮기고 이렇게 해서 옮기고 까고 얘랑 비교해서 얘가 더 크네? 그럼 이제 끝 하고 딱 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게이머에 데뷔를 해볼까요? 근데 너무 이른데 여러분들 원래 45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머지 소트도 할까요? 네, 머지 소트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질문 있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오늘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냥 막 거의 랩하듯이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과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알고리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나와서 질문 많이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제가 슬랙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다 질문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